자, 오늘은 여러분들 거기 나오신 것처럼 근로소득 나온 곳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급여 자료에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급여 자료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했던 거고요. 부양가족까지. 자, 그래서 급여 자료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월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급여 규정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며 회사마다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의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봉급은 기본급, 상여는 보너스, 수당은 재수당이 있겠죠. 오늘 많이 배워야 게 이 재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과세 수당이 있고 비과세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오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급여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 수당 공제에서 요거 기본급과 상여급 나머지 다 이 수당이거든요. 요 수당에는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에는 요거는 뭐 거의 만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수당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재수당에는 과세 수당과 비과세 수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여기에 이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찍비, 숙직비 있죠. 요거는 실비변상으로 전액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대로 받은 금액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만원, 만약 25만원 받았다 그러면 전선에서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5만원은 과세가 잡힙니다. 자동으로 전산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다 여러분들 식권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식사를 별도로 제공했더라, 추가로 제공했더라, 별도 추가가 나오면 무조건 그 식대는 과세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대는 별도, 추가, 자가운전과 자가운전 보조금과 식대는요, 별도라는 말과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 식대와 자가운전 이게 다 원래는 비과세인데 만약에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아니면 자가운전을 별도로 또 지급하였다, 이러면 다 과세 항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대 꼭 알아놓으시고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반을 또 부담해 주겠죠. 자, 그것도 다 전액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매겨요.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국민연금은 다 빼줍니다. 또한 국민연금 말고도 고용보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나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다 우리 보험료까지 싹 빼줍니다. 그리고 싹 여러분들 월급에서 총 연봉에서 싹 내가 1년 동안 낸 것을 다 삭제해 줍니다. 삭제된다는 건 뭡니까?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실비 변상적인 성질을 급여 중 하나로서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의 직접 운전해서 업무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 20만원이에요. 식대도 옛날에 10만원이었지만 20만원, 이제 10만원짜리가 육아수당밖에 없어요. 육아수당도 진짜 20만원 올랐구나. 여러분들 20만원도 올랐습니다. 10만원짜리 이제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자가운전은 중요한 게 뭐냐, 본인 차량을 가지고 본인이 회사에 출퇴근해야 됩니다. 그럴 때 20만원이야. 타인 보유 차량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세법상에서는 절대 20만원을 비과세를 주지 않습니다. 단 나와 배우자는 만약에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와 배우자가 같은 공동 이름으로 돼 있더라, 차량이. 그러면 같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헌한 바 있잖아. 희응난바, 허호 희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매달 얼마씩 내감사하는 거, 그것도 자가운전 보조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한 번 더, 자가운전은 절대
세법에서는 본인 차량이 아니면 타인 차량은 절대 20만원 비과세 해주지 않습니다. 과세입니다. 또한 자가운전도 별도 추가로 지급하였다,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항목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육아수당은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이 6세, 6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상이몽인가 미혼우리새끼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570개월 뭐 몇 개월 얘기했죠. 그게 지금 세법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세 72개월, 이제 개월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만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만 몇 세 이러면 안 돼. 이제는 그냥 몇 개월, 6세면 72개월까지, 72개월하고 하루만 지나면 육아수당은 과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 수당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육아수당은 몇 세부터 몇 세? 0세부터 6세까지 72개월까지는 육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1인당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2명이면 2명이니까 40만 원 받잖아요. 하지만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초과한 금액은 다 과세 항목이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0세부터 6세 사이가 3명 있더라. 그럼 60만 원을 받아요. 월급 탈 때. 60만 원을 받게 되면 20만 원 비과세, 40만 원 자동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만 원 이내까지를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성질을 갖고 움직여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은요. 그리고 이거는 7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72개월까지 그러니까 이하는 72개월 포함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 휴직수당 여기 나와 있죠. 고용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의 산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과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급여, 요것은 우리가 휴가 급여는 전액이고 육아산업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종목으로 해줍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보험료에 따라서 받은 실업급여는 다 100%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 학자금은 요건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이거는 과세예요. 요거는 과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내가 지금 회사 다니는 그 본인이 학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요건에 충족했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본인만 비과세고 내 자녀의 학자금은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꼭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 장학금도 대학생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있죠. 연구활동비도 교원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것도 연구활동비도 20만원까지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매월 20만원씩 연구활동하라고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근무수당이 있죠.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요쪽에. 자, 요거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은요, 야간 근로수당은 내 직책이 생산직,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장, 생산, 광산은 뭐 전액 다 합니다. 그래서 공장 또는 광산, 그다음 운전 및 운송의 직종에 종사하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은 야간 근무수당 등 이건 연 240만원까지 해줍니다. 연 240만원. 또한 여러분들 전액, 광산이 있을 때는 전액 다 해주는 거고, 이렇게 연 240만원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전 연도에 내가 3개월만 근무할 수 있고 8개월만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다 근무하시면 되겠지만 무조건 연말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20만원이 아니고 1년 결산할 때 한꺼번에 240만원을 우리가 비과세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광산은 전액이고요.
그 다음에 극의 근로소득이라고 나왔죠. 뭐 앞부분에 한 것처럼 북한도 외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은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건설 현장과 그 다음에 언양어선, 외항선 선원 등 국외에 하는 사람들도 받는 보수들은 월 500만원, 500만원을 언양어선, 외항선 선박과 국외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만 500, 나머지는 국외에서 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내가 원형원선을 탔는데 한 달에 500 받았어.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어요. 500 다 비과세니까. 근데 내가 600 받았어. 그럼 500원 빼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취재수당은 당연히 여러분 기자분들 매월 20만원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고, 벽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 있죠. 그 여러분들 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의사님들이. 그래서 좋은 데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니면 취약적인 데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벽지수당 매월 20만원씩 비과세 수당을 줍니다. 이주수당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말하자면 서울에서 세종시로 많이 또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이외로 지역으로 할 수 없이 이사 가신 분들한테는 이주수당을 월 20만원씩 배당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여러분들 일용직 근로수당은요, 일용직 근로소득은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시간에 따라서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 시간의 성과, 근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급여에다가 근로소득 공제를 빼줘서 우리나라는 15만원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12만원을 배웠을 거예요. 15만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6%의 근로소득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55%까지 감면해줘서 계산해줬는데, 만약에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000원서부터 우리가 징수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급여가 20만원 받았더라. 그러면 20만원 받았으면 근로소득공제 15만원 빼주면 5만원 나오죠. 그 5만원에서 6% 곱하기 1-55%가 0.45잖아요. 그 6% 곱하기 0.45%, 45%가 2.7%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5만원 곱하기 2.7% 계산하면 1,350원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면 지방소득세인데 135원이잖아요. 하지만 소득세는요, 우리 소득세는 10 미만 절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뭐 352만 4,245원 안 받잖아요. 40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은 아니 10에서 10 미만 절사다. 하지만 부가세와 법인세는 원 미만 절사입니다. 소득세만 10 미만 절사로 여러분들이 절사는 아예 다 버려준다 이겁니다. 0서부터 9까지 반올림이 없이 다 버려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만원 받았다. 그러면 매일 1,48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자, 급여 자료 여기 들어가시는데 요 수당공제 등록, 요 수당공제 등록은 여기서는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됐을 때 기출문제 풀 때 요거를 조작하는 것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요거는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수당공제에서 세팅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자, 그 세팅된 대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식대는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20만원 이하 식권까지 비과세입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비과세입니다. 단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있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럴 때는 과세입니다. 사내급식에 제공받는 것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사내급식도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은 개인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할 때만 비과세 20만원 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은 과세가 됩니다. 자, 출장 의료비 별도 지급은 무조건 별도라고 나왔죠.
출장비 그냥 지급했다. 그러면 그냥 과세인데, 아니 비과세인데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세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실비 변상적이란 이 뜻이 뭐냐? 실비 변상적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서 바로 변상해 주는 의미를 얘기한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직원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을 시내 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회사에 정해진 기준,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을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당이 2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육아수당은 우리가 자녀가 6세 이하까지, 말하자면 요거는 제가 쓴다면 0세부터 6세, 요것도 0세부터 6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72개월 이하까지는 20만 원의 비과세가 되지만 6세 7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우리는 전액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육아수당은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등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수당 등록이고 공제등록이야. 공제등록은 우리가 요거는 만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노고촌 특별세가 없다고 여기에 다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포함시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노동조합비 써있는 것처럼 뭐 상조회비, 기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소득세, 지방세, 노고촌 특별세는 절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절대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노동조합비나 상조회비, 기부금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로 여기다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노동조합비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제 항목에 들어가셔서 그냥 노동조합비, 그리고 엔터 치시고 F2번 눌러서 노동조합비 기타라면 기타 들어가서 확인하셔서 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삭제시킬 땐 F5번 삭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요거 급여 자료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입력하게 될 거예요. 자, 급여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무조건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무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직접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수당에 먼저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이승주, 하병건, 이순자, 이길용, 홍재령의 급여 자료를 5명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달만 세팅만 잘하면 12월 달까지는 자동 반영이 돼요. 그만큼 전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연 당월일은 당월 25일 날로 지급한 거로 되고 1월부터 12월에 입력하는데 단 6월달, 12월달은 급상여, 보너스 따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받는다 그러면 200%가 되겠죠. 1년에 4번 받는다 보너스를 그러면 400%, 1년에 6번 받는다 그러면 600%, 뭐 한국전력처럼 유공처럼 1년에 13번 받는다 그러면 130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12달 매달 보너스 다니고 한 달 추석이나 추석 뭐 설날 같은데 구정 때 그때 또 한 번 더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득세, 지방세는 교재 내용에 수동으로 반영할 겁니다. 다 여기에서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공제 항목에서도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줄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수당 등록하는 거고 공제는 여기는 평달 6월달이고 여기는 보너스달입니다. 보너스달 공제가 달라지죠. 보너스달 공제 달라지는 건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달라지는 거야 원래가.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평일달은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보너스달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너스단이나 그냥 평단이나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지냐? 보너스단은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달라지는 거야. 요거만 여러분들 요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주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1월달하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로 지급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승주 들어가셔서 여기 좀 다 들어갈게요. 기본급서부터 36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은 여기는 지금 1월달이니까 보너스달이 6월달과 12월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입력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만약에 환경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보셔서 환경 등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환경 등록이라는 데 있어서 여기에 원천이라고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급여 자료 있죠. 형태를 여기 보시면 당월 지급하고 화면에서 구분 없이 구분별로 입력하겠다 그러면 구분별로 입력을 딱 누를게요. 요걸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형성을 하잖아요. 다시 껐다가 다시 급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분 표시가 돼요. 이렇게 구분. 시험 문제도 이게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요게 구분 표시가 나오려면 다시 한번 환경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천세에서 구분별로 입력하겠다. 급여와 급상여 이거 따로따로 다 하겠다. 이게 이런 원리야. 누르시면 급여 있고 급상여 있고 보너스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구분별로 입력으로 요거 수정하는 것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급여니까 여러분들한테 급여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제가 1월달 다시 하겠습니다. 1월달하고 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겠죠? 급여 들어가시면 급여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 급여서부터 여기 얼마입니까? 요거는 360만원. 그럼 직책, 상여금 들어가면 안 되죠? 직책 10만원. 월차는 없고요. 식대 20만원 치는 순간 비과세기 때문에 밑에 2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운전도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이렇게 주시면 40만원 된 거고, 야간 근로수당은요, 이 사람이 생산직에 한해서 월 190만원까지 210만원까지가 돼야 돼요. 210만원. 근데 이 사람은 이승주는 생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이 이렇게 지금 비과세로 잡혀 있습니다. 비과세 잡혀 있어요. 하지만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20만원, 30만원 치잖아요. 그대로 과세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40을 받지만 세금을 토탈하는 세금은 400입니다. 40만원은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에 우리 이승주 들어가서 여기 400 친 거 있었죠? 이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400이다. 원래 총 받는 건 440이지만 세금을 떼는 건 400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400에 대한 세금이 나온 거야. 400 곱하기 원래 이거 얼마입니까? 원래 9%야. 하지만 개인한테 반을 내기 때문에 400만원 곱하기 4.5%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8만원 나오죠. 그러면 내가 18만원 내면 회사가 18만원 또 플러스 해줘서 36만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도 밑에 하변권이도 나왔을 때 이 금액이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요걸 이 사람은 300이구나. 더 받지만 과세 항목은 30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따가 자, 그러시면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여기 공제 항목은요 그대로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도 그래서 18만원 14만 1,800원 나온 거 다 무시해야 되는 거야. 18,000원 몇씩 확인하고 내 웬만하면 꼭 맞게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79,170원. 자, 소득세 10%를 때리면 7,910원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변권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이 하변권도 하겠습니다. 하변권도 여기다가 얼마예요? 280. 그다음에 직책수당은 10만원, 월차수당 10만원, 식대 20만원, 10대 20만원 나왔고, 이것도 그래서 40만원 됐죠? 야간 근로수당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300이었죠. 여기 왜? 하변권도 300이었잖아요. 그렇죠? 300. 그래서 이렇게 300 갖고 시작이 된 거고, 요거 가지고 하변권 거 135,000원, 그 다음에 106,350원. 내가 최대로 맞춘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치셔야 되는 겁니다. 27,000원, 14,19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순자 거 또 보겠습니다. 자, 이순자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직이에요. 생산직이고 연장 근로비스가 여예요. 근데 이순주나 하변권을 보세요. 다 부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영업부나 관리부이기 때문에 부예요. 연장 근로수당이. 하지만 이순자는 190이잖아. 2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길용은요, 생산직인데 월급이 500이에요. 월. 그래서 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암만 생산직에 근무하지만 연장 근로수당은 암만 쳐도 과세로 잡힙니다. 이순자만 비과세로 잡혀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칠 때 지금 보십시오. 자, 근데 이순자 얼마? 요거 150만원. 됐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 한번 볼게요. 야간 근로수당 먼저 30만원 쳐볼게요. 바로 비과세 떨어지죠. 됐습니까? 뭐 직책수당은 뭐 요거는 과세니까.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 또 과세. 요것도 직책수당 2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20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대가 얼마? 2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도 20만원. 자, 이 사람은 20, 40, 30까지 가서 7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순자 거 보시게 되면 85,000원, 607,000, 그 다음에 8,720원, 17,000. 당연히 210만원 이하니까 세금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길용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길용 거는 똑같이 생산직이 연대, 이순자하고 똑같이 연대. 이순자는 연장 근로수당이 여잖아요. 210만원 이하니까. 이길용은 넘어서 연장 근로수당이 과세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입력해 보시면 이길용 거 보겠습니다. 이길용 거 450. 직책수당 10만원. 월차수당 10만원. 10대 2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30만원 쳐볼게요. 엔터 쳐볼게요. 40은 안 들어오잖아요. 20만 비과세잖아. 나머지 500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암만 공장이라도 210만이 넘어가면 안 잡힌다. 그리고 요거는 22만 5천원 제가 최대한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4만 5천원 18만 7천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홍재령 거요. 홍재령은 뭐 그냥 여기 뭡니까? 이 사람도 홍재령은 뭐 생산직 여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이나 기본급 들어가겠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이 사람은 10만원. 그 다음에 월차수당 10만원. 10대 2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20만원.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30만원 쳐볼게요. 올라가잖아요. 플러스로. 과세로 가잖아. 요 40만원 비과세는 식대와 자가운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식대는 23만원 쳐볼게요. 그러면 봐요. 3만원은 20만원 초과되기 때문에 과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20만원 완성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항목. 공제력 있고 157,500원, 124,070원, 16,060원, 31,500원, 31,840원 원래 없으면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1월달 됐으면 1월달 끝나면 무조건 한 달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기에 들어와서서 1월 엔터 1월 엔터 1월 엔터 1월 엔터 그러면 5명 묻게 여기에 다 나옵니다. 5명 묻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보셔서 나온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2,230만 원이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식대를 내가 이승주 걸 뺐다. 차가운 점 부족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여러분들 해준 거니까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1월달 거. 그래서 여기는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이 원천징수 신고서는 항상 비과세는 제외다. 소득세는 소득세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소득세만 착착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저장 안 하고 다시 열을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래서 1월 엔터, 1월 엔터, 1월 엔터, 1월 엔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매달 10날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급여 자료가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 원천 이행상수를 항상 하시고, 항상 이제 나중에 전월 미환급세액과 환급 신청이 있습니다. 요거 사이드 걸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아마 같이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비과세 제외, 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비과세는 들어올 게 있고 안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때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 해줬고, 그러면 요거를 급여를 잡고 급여 자료에서 여러분들 급여 자료에서 요걸 가지고 움직여 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로 복사하는 거 보세요. 자, 지급일자를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이거 뭐야? 전체 잘못 나왔더라 했어. 그렇지.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왜냐면 소득세가 83만 790원이 딱 맞아야 되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급일자에 1970만 원인데 여기 187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만큼 차가운 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 볼까요? 식대에서 차가운 전 요 20만 원을 빼버릴게요. 그리고 요게 20만 원 보세요.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만 원 요거 놔두고 식대를 20만 원 빼버릴게요. 그럼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나죠. 요거 나중에 이제 요건 이제 이 정도까지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게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20만 원 써줘서 여기에 대해서 조회해주면 포함이 되죠. 식대는 포함이 되지만 이 100만 원은 자가운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이. 왜? 20만 원씩 5명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월 미환급세액도 나중에 들어오면 지방소득세 제외예요. 이 자리가. 지방소득세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소득세만 들어오잖아요. 소득세만. 그래서 한 달치 소득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달치 소득세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복사해 줄 겁니다. 복사할 거는 잘 보시고, 자, 여기서 지급일자 들어가셔서, 자, 1월달 거는 6월달까지는 6월달, 12월달은 보너스 달이잖아. 그 6월달까지는 하면 안 되니까 이 1월달을 2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복사할 수 있죠. 연달아 복사할 때 뭐냐? 띄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중 복사해서 여기에서 요 1월달 거를 2월서부터 5월까지 당월 지급을 해서 복사하겠다. 복사하면 착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딱 보니까 5월달로 바뀌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6월달이 보너스달이지 않습니까? 보너스달. 그래서 보너스달 여러분들 6월달로 바꿔주시고, 6월달로 바꿔주시고 급상여, 그리고 6월 25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전월 대장을 복사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복사된 거야. 하지만 이승주권은 뭐가 바뀝니까? 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급상여니까 상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상여 얼마? 기본급의 따블이에요. 그래서 360이 360. 이렇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면 기본급이 굉장히 짜요. 기본급을 되게 적게 줘요. 그 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기본급이 세야 되는데 기본급이 세면 보너스 탈 때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다시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요. 상여만. 그리고 공제항목만 6월달, 10월달 보너스 달 거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요거 3개는 똑같다고 그랬죠. 뭐만? 고용보험부터 다른 거야, 이제. 고용보험부터 68,400원. 내가 요거 맞게 한 거예요. 요거만 달라진 거야. 보시게 되면 요거 맞춰준 거야. 내가 이제 최대한으로 맞춰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변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변것도 280이죠? 상용 280. 그러면 소득세, 고용보험 요 3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항목 보시면 얼마죠? 하변건이 52,200원, 131,130원. 맞죠? 이렇게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거. 이순자도 우리가 얼마죠? 여기가 보너스 달이 150이죠. 기본급이자 장래. 자, 이렇게 보고 뭐만 바뀌는데 고용보험만 바뀌고 아직도 세금 내질 않네요. 여러분. 그래서 고용보험이 얼마? 올랐죠? 36,600원으로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길용 코는요, 450만원. 자, 올라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85,500원, 76만 610원, 76,060원 이렇게 나오겠죠. 틀린 사람들이 이거 수정하시면 되는 거야. 교육용이라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재룡 거 들어가셔도 여기 뭐야, 홍재룡도 기본급 더블이기 때문에 300이죠. 그래서 300 들어가고 300 치면 이렇게 고용보험하고 요 3가지가 바뀌는 거야. 요 위에 3가지는 안 바뀝니다. 고용보험 얼마? 58,500원, 29820원, 29,08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이 된 겁니다. 요거 하셨으면 여러분들 요 6월달은요, 제가 복사 한번 할게요. 지급일자. 요건 다중 복사가 아니잖아. 6월달 걸 12월달만 복사하면 되잖아. 그래서 복사. 그리고 12월 복사하면 12월달 딱 들어가집니다. 12월달 거예요. 이제 가운데 7월부터 11월 넣어야죠. 어떤 거 복사할까요? 3월달 거 복사할까? 4월달 복사할까? 아무 상관없죠. 4월달 거를 7월부터 11월까지 다중 복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1월 당월 지급이야 해서 복사. 이렇게 차근차근히 착착착 들어가죠.
그래서 5명의 총 지급액은 2억 6,720만 원을 내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달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12월하고 급상여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서 제가 요것을 요 교재가 그대로 따라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서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에서 또 하겠습니다.